세계 자본시장의 격변 속에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베테랑 투자 분석 기관인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가 짚어낸 포인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수익률 체감의 법칙 디미니싱 리턴즈입니다. 오늘날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규제를 피해 날아다니던 대안자산이 아닙니다. 월가 ETF가 출시되고 대형 기관이 수탁을 완료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조 단위 시가총액의 거대한 성숙 자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불을 통째로 바꿔주던 압도적인 상방 잠재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 $100 시절의 10배, 20배 같은 경이로운 투자 수익률 ROI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연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화된 자산으로 편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월가 기관들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단순한 가치 저장을 넘어 현실의 대규모 정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자산. 10배, 20배 이상의 폭발적인 ROI를 지닌 진짜 유틸리티 알트코인입니다. 투기성 자금의 시대는 가고 전통 월가의 전략적 자본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현재 개인 참여율은 역사상 최저치이지만 기관 참여율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개인들은 당장 가격이 오르면 달러로 환전해 도망칠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다릅니다. 시장 바닥에서 물량을 소리 없이 매집한 뒤 결코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의 유한한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준비금으로 묶어두고 원장 위에서 유동성 흐름으로 굴리며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를 두려워하며 규제의 칼춤을 추었던 본질적인 이유. 그들의 절대적인 통제력이 국가 주도의 법정 화폐 파이의 커런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유로를 서두르고 관급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압박하는 것도 통제권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가 시스템과 융합하는 자산만이 살아남습니다. 리플은 그 최전선에서 미국 정부와 가장 완벽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선점한 고래들은 시장에 공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확립되는 순간 진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압도할 것입니다. 마침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뒤집는 플리핑의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거래소들의 KYC 신원 인증 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메이저 거래소에 진입하려면 온갖 생체 인식과 까다로운 세무 식별 번호까지 요구됩니다. 이 높은 허들은 대중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만간 클래리티 법안이 전격 발효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블랙마켓의 무인증 거래소들은 단 한순간에 전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규제 병목 현상입니다. 따라서 영리한 투자자라면 규제 리스크가 없는 제도권 규격의 안전한 플랫폼을 써야 합니다. 또는 전담 브로커가 밀착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화이트 글로브 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 CG가 경고했듯 AI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초기 기업의 99%는 파산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99% 부실 코인들이 제로 용로 수렴하는 과정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단순히 유행어에 취해 단일 기술 기업에 올인하는 투자는 극단적으로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영리한 자산가는 단일 기술에 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인프라 그 자체를 소유합니다.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정산, 실물 자산의 토큰화, 초국적 유동성 결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아우르는 리플과 같은 전천후 자산을 영구히 소유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인내심을 가집시다. 이 위대한 금융 대전환의 정점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부의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에서 ISO 관련 알트코인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들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상승하면서 새로운 메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이끌었던 건 AI 메타, RWA 메타, 밈코인 메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솔라나 생태계, 디핑, 게임파이 같은 테마들이 순환매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2026년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금융권과 결제 시스템 쪽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ISO 2002입니다. 이미 ISO 2002와 관련된 일부 알트코인들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ISO 2002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ISO 2002는 국제 송금과 결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금융 메시지의 표준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단순히 돈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 받는 사람의 정보, 은행 정보, 결제 목적, 처리 방식 등 수많은 금융 데이터가 함께 이동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각 나라, 각 은행, 각 금융기관마다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은행은 A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은행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송금 과정에서 중간 확인 절차가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면 바로 도착하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ISO 2002가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통된 금융 메시지 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하던 은행들이 이제 하나의 공통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은행,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와 송금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특히 리플 같은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ISO 2002 흐름과 함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ISO 2002 전환을 진행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권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과거 국제 송금 시장의 중심이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ISO 200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표준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리플 XRP입니다. ISO 관련 코인 이야기를 할 때 XRP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과 기관 간 결제 솔루션을 목표로 해왔고 리플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ISO 2002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차트적으로도 XRP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ISO 2002 대표 종목으로 XRP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날 경우 가장 먼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스텔라 루멘 XLM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업비트 워너마켓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종목입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뿌리가 닿아 있는 프로젝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라의 창립자인 제드 맥케일럽은 리플 공동 창립자 출신이기도 하죠. 리플이 기관 간 국제 송금과 결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스텔라는 개인 간 송금, 소액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발행에 더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결제망이라면 스텔라는 조금 더 실생활 결제와 소액 송금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XLM은 차트 움직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XRP가 강하게 움직일 때 XLM이 뒤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현재도 XLM은 급등 이후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 즉 IoT 생태계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르게 기계와 기계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액 결제를 처리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기기, 센서, 로봇 같은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오타는 바로 이런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수료 없는 소액 거래, 데이터 전송, 사물인터넷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는 특징 때문에 ISO 2002 관련 테마 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아이오타 역시 과거 저점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고 현재는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HBAR입니다. 헤데라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다른 해시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높은 확장성, 그리고 기업용 네트워크에 적합한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헤데라는 대기업과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공용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데이터 처리, 인증, 토큰화 같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도 HBAR는 ISO 관련 기대감과 함께 단기간에 매우 강한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크게 오른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 위치와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ISO 관련 코인들입니다. 리플, 스텔라, 아이오타, 헤데라. 이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상승도 먼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바로 마지막 히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송금만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리플이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스텔라가 소액 결제에 특화되어 있고 헤데라가 빠른 합의 알고리즘과 기업용 네트워크를 담당한다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코인이나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 각각의 프로젝트가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송금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소액 결제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기업용 네트워크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진정한 금융 표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공유되고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바로 이 연결성, 즉 크로스체인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비유하자면 달러, 유로, 엔화, 원화가 각각 따로 존재할 때 이들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하듯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금융 메시지의 공통 언어라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그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더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오른 ISO 관련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같은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종목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올랐고 이미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같은 ISO 관련 테마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오늘의 이 히든 코인은 ISO 2002에 등록된 코인 중 상승률이 작년 11월 대비 98%밖에 안 올랐는데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코인들에 비해 상승률이 낮고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대비 ISO 2만 이 종목들은 평균 600%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히든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ISO 2002 코인들의 상승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상승률의 차이인 500% 정도는 바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정도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후 500% 정도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살아나더라도 종목별로 움직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ISO 2002, 국제송금, 결제표준,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같은 키워드가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구간이라면 이 히든 코인은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도 거래량이 한동안 줄어들면서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관심이 빠르게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주목하기 전에 가능성 있는 종목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XRP, XLM, IOTA, HBAR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ISO 관련 핵심 히든 코인을 따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 국제 송금 시장에서 단순한 결제 역할을 넘어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이터와 자산의 이동을 돕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재평가받지 못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SO 2002 핵심 히든 코인의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글 폼을 제출해주시면 제가 즉시 확인한 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ISO 생태계 안에서 크로스체인 연결과 환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종목명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어떤 구간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제가 선착순 100분까지만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로 이미 62명이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남은 자리는 단 38자리이니 정보를 꼭 받아서 좋은 가격에서 선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히든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히든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